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고정검사 이론의 개념하고 고정검사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어, 신뢰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도를 배우기 앞서서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뒷시간에 조금 알아보기로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고정검사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신뢰도라는 것을 오늘 배울 텐데요. 신뢰도라는 거, reliability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는 믿을만해,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친구를 믿을만 할까요? 이야기하는 게 계속 동일한 친구, 앞뒤가 똑같은 친구,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믿을만하다고 하겠죠. 막 내 앞에서는 막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 그런데 내가 안 보고 있으면은 막 화를 내. 화내는 표정은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못 믿겠죠. 이 친구는 나랑 있을 때는 막 나랑 친한 척 하더니 뒤에서는 막 나 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신뢰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얼마나 믿을만 하냐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뢰도라는 개념 자체가 고전 검사 이론에 기반한 개념입니다. 고전 검사 이론이라는 거 클래시컬 다시요. 클래시컬 테스트 디오리 우리가 CTT라고 부릅니다. 클래시컬 테스트 디오리 이렇게 해가지고 CTT라고 부르는데 이 고전 검사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검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실력을 뭘로 측정하죠? 실력이라는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활용하고 이 검사에서 받은 점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력을 평가하겠죠. 이 점수는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총점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네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았니? 요거를 가지고 실력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문제를 풀었는데 점점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해볼게요. 1번이 제일 쉽고 5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는 맞고 틀리고 틀렸어. 그럼 얘는 실력이 3번 정도까지 되는 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얘는 틀렸는데 막 얘는 맞고 이런 경우 또는 뭐 틀리고 얘는 맞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죠. 얘는 그냥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문항에 대해서 총점이 몇 점이냐 총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말한 고전검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고전검사 이론. 이게 바로 이 총점을 보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100점 만점에 네가 몇 점이야? 그것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고정검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정검사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점수를 받겠죠. 어떤 점수? 우리가 받은 점수를 x라고 해볼게요. 이 x라는 점수는
크게 두 가지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진짜 실력. 여러분들도 시험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력. T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해당하는 운에 대한 영역. E라고 쓰겠습니다. 뭐 실력. 아이고, 시리가 응답했네요. 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실력이라는 거는 뭐죠? 진짜로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거.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운이라는 건 뭐죠? 운이라는 거? 운이라는 것은 크게 또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실수로 틀린 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또는 찍어서 맞춘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90점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실력이 85점인데 운으로 찍어서 하나 더 맞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90점이지만 실제 실력은 더 뛰어난 사람인데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려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기 실력.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검사 이론의 개념은 이 자기가 받은 점수, 이거를 이제 받은 점수를 좀 어려운 말로 관찰 점수라고 부릅니다. 관찰 점수.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이 몇 점 맞았는지를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찰 점수라고 부르고 이 T라는 것은 true score.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이죠. 진짜 점수. E는 에러 스코어입니다. 에러 스코어. 그러니까 이제 오차 점수라는 거죠. 이거를 진 점수, 어려운 말로 진 점수, 진짜 점수란 뜻이죠. 요거는 오차 점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받은 점수는 운 플러스 실력이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바꿔보면 관찰 점수는 진 점수 더하기 오차 점수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쉽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이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고정검사 이론이라는 것이 그냥 결국엔 이론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가정해야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가정하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요 기호 아시나요? E라는 거, expectation, X는 T 이런 걸 가정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X는 T 요걸 가정합니다. 이 X는 T라는 말은 뭐죠? 이 E라는 거는 뭘 나타냅니까? 평균을 나타내죠. 평균. X의 평균은 T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X의 평균은 T다. 이 말인즉슨 뭐죠? 시험을 여러 번 봤어.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시험을 1번 시험도 보고 2번 시험도 보고 3번 시험도 보고 4번 시험도 보고 쭉 여러 번 시험을 봤어요. 그럼 요거를 평균을 내면 몇 점이 나온다? T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똑같은 시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을 때 얻게 되는 이 사람의 평균 점수, 그것이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이다 라고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음, 결국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하면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이 나온다 라고 보는 개념이 고정검사 이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게 이런 거죠. 이 x는 t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x는 뭐라고 했죠? 아까 여기서 t 플러스 2라고 했죠. 이거 그대로 다시 써볼게요. 이 x가 t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t라고 여기 위에서 했어요.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찢을 수 있거든요. 2t 플러스 2e 이렇게 해서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숫자 5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숫자 5. 5라는 게 있어요. 숫자 5. 5가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5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무조건 5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상수의 평균은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전체가 뭘로 바뀐다? t로 바뀌는 거죠. t.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꿔서 쓰면 어떻게 되죠? t 플러스 2e는 t. 그래서 양변에 이렇게 tt 이렇게 빼주면은 2e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차 점수의 평균은 0이다. 결국은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하면은 오차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쉽죠? 어렵나요? 어려우시면 이제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보시면은 아마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기호가 있어요.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코릴레이션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읽고요. 어,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진짜 실력하고 오차하고 상관을 나타내는 거죠. 이 상관이라는 말, 오늘 이제 좀 약간 통계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게 이제 마치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처럼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결국은 수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문법, 하나의 어떤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냥 그 복잡한 말을 간단하게 풀어서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뭐죠? 두 변수의 코라는 말이 뭐죠? 코. 이거는 이 접두사는 together란 뜻이잖아요. 같이. 릴레이션. 이거는 관계란 뜻이잖아요. 그럼 둘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결국은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부부야. 그럼 이 사람이 일로 가면은 이 사람도 일로 따라가겠죠. 그럼 상관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일로 가, 이 사람도 일로 가. 그럼 둘이 상관이 있네. 아니면 두 사람이 막 원수지간이야. 이 사람은 일로 가, 그럼 이 사람 반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아무 상관이 없어.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일로 가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랑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무관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상관이 없다는 0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 T2는 제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진짜 실력하고 어떤 문제를 틀릴 확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뭐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수도 실력이야.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고정검사 이론에서 보면은 사실은 옳지 않은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정이고요. 아,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왜 계산을 했냐면은 이 x의 분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이 상관계수를 구한 거예요. 상관계수. 이 분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겠지만 뭘 뺀 거의 제곱, 이걸 이제 나눠준 것을 분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분산에서 더하기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진점수의 분산, 오차점수의 분산, 두 배의 상관계수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뭐 요 뒤에 시까지는 다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얘가 0이라는 거잖아요. 얘가 0. 요 부분이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어떻게 되죠? 전부 사라지게 되겠죠? 전부 어, 이렇게 는 0으로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얘랑 얘만 남겠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써본다면 t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점수의 분산이라는 거, 이 사람들의 점수의 분산, 우리 반이 만약에 시험을 봤어요. 뭐 20점인 사람도 있고 25점인 사람도 있고 33점, 42점 쭉 해서 뭐 66점, 78점, 82점, 93점 이렇게 이제 점수가 분포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점수에 대한 분산은 평균 60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죠? 20 빼기 60의 제곱 더하기 얘 빼기 60 빼기 25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쭉 이렇게 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의 분산, 우리가 관찰한 점수들의 분산이라는 거, 우리가 관찰한 점수들의 분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실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의 분산이죠.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실력의 분산 플러스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의 분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뭐다? 우리 그 관찰 점수의 분산이라는 것은 진짜 실력이 흩어져 있는 정도 플러스 오차가 흩어져 있는 정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신뢰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뭘까? 신뢰도라는 것은 진짜 점수의 분산분의 우리 실력의 분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점수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진짜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어느 정도냐? 진짜 실력을 나타내는 건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뢰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써보면은 시그마 t 스퀘어 얘는 뭐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시그마 x제곱 빼기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식을 얘를 이제 바꿔서 써주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x제곱 빼기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1 빼기 점수의 분산분의 오차의 분산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결국에는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전체에서 전체 학생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에서 실수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빼면 그게 신뢰도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 어떤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검사를 믿을 만한 검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는 이 검사가 온전히 실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검사다라고 한다면 훨씬 믿을 만한 검사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